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KBC 광주방송은 광역단체장 후보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선에 도전하는 장서궁 전남교육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C 시청자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감 장서궁입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제 오미크론 유세가 꺾이고 곧 일상 회복의 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 학생들 교직원도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곧 교육 회복의 길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교육 다시 힘차게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재선에 도전하니까 출마의 변을 좀 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4년 전 교육감에 당선된 후에 교육복지를 확충하고 또한 수업을 혁신하여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진로 진학 지도도 강화했고요. 또 미래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학교만, 교육청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과의 협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감이 된 지 1년 반 만에 코로나가 쳐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와 힘든 사투를 벌였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했던 전남교육 혁신의 문제,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는 문제, 그리고 미래교육 기반 조성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교육감님의 공약 그리고 구상은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지난 4년간을 좀 되돌아봐서 성과를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4년 전 이제 출마하면서 스스로의 길이 되는 사람들을 기치로 해서 전남교육을 혁신하겠다. 예. 지금 열심히 행정을 펼쳐왔는데 스스로 평가하기 어떻습니까? 시대가 변화하고 아이들도 변하기 때문에 전남교육이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혁신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갔는데 다행히도 우리 교직원들이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과분하게도 도민들께서 전폭적으로 신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전남교육을 혁신해서 소중하고 특별한 우리 아이들, 행복할 권리가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금 신발끈을 조이고 힘차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전남의 미래교육 플랫폼 전남 메타스쿨이 지금 개통이 됐어요.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예, 그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미래형 혁신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전에는 EBS라든지 또는 캐리스가 제공하는 그런 이 플랫폼을 사용했었는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다든지 또 AI를 이용한 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이버 웨일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남 메타스쿨을 개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이렇게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제 선생님들 대부분이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대단히 만족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 그 수업이 아니라 추후에 본인이 좀 추가 학습을 하겠다 이럴 때도 이용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플랫폼은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평상시 수업에 있어서도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남 교수학습센터하고 연동해가지고 수많은 컨텐츠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한국 매니페스토 조사에서 공약 이행률 부분에서 최상위 등급, SA 등급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공약했던 내용 그리고 예산 집행률에 있어서 대단히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해서 그런 좋은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34개월 연속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에 있어서도 1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도민들께서는 특별한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 그러니까 소중하고 특별한 전남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남 교육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공감하고 기대하고 잘하라라는 그 격려가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그 눈에 띄는 것은 전남 농산어촌 유학 이 정책이거든요. 이게 아마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정책인가요? 사실 전남의 작은 학교 상황을 보면은요, 850개 학교 중에서 학생 수 20명 이하의 학교가 95개나 됩니다. 근데 이 수는 갈수록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 두어도 학교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교육감님께 이야기를 해서 전남의 좋은 자연환경,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해서 코로나19 확진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된 그런 이점을 활용해서 전남으로 유학을 요청을 했고, 작년 3월에 82명의 서울 학생들이 전남으로 유학 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올 3월에는 무려 4배 가까이 310명 학생들이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유학 온 학생들은 만족도도 높아서 거의 60% 이상 학생들이 정해진 6개월을 넘어서 1년 또는 1년 6월 연장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은 학교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마을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작은 학교도 살리고 마을도 살리는 그런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 내년에는 이게 더욱더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일회성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이게 말씀하셨듯이 확대 시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부하고 지금 정책 협의도 지금 되고 있다고 그죠? 예, 농식품부하고는 업무 협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의 귀농기촌 사업에 거기에 농산어촌 유학을 연계해서 농식품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교육부에게는 이런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되면 좋지 않겠는가. 특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농산어촌 유학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교육부에 건의를 했고 교육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장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추진했던 정책들 중에서 그래도 본인 스스로 뽑을 때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좋은 정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하고요. 또 하나가 기초학력 책임교사제입니다. 기초학력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죠. 기초학력을 학습에 있어서 기초체력 또는 근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인권의 문제이고 복지의 문제라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기초학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것이 학습의 장애로 나타나고 결국은 학교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 5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담임을 맡지 않고 이 학생들을 1대1 개별로 별도 장소에서 이렇게 문해력, 수해력을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대상 학생들의 60% 정도가 구제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정부가 뽑은 혁신 교육 정책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전남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또 그 반대로 또 비판받는 또 대목도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학생들의 학력 저하. 가장 대표적인 게 수능 성적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학력의 문제를 수능 점수로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미래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역량 중심으로 지금 학력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수능 시험을 말하는데 사실 수능은 2015년 이후,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좀 부끄럽겠지만 하위권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교육감이 되어서 이제 하위는 아닙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의 91%가 수시로 진학합니다. 그리고
수능으로 진학하는 아이들은 7%, 8%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남에게 있어서 수능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시험에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감이 되어서 4년제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이른바 서울의 주요 대학의 합격률 같은 경우 보면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단순하게 학생들 학력을 수능 점수 불과 몇 점 차이 되지 않는 그걸로 해서 학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가 그 도교육청의 청렴도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이 지금 청렴도 수준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그 교육 정책의 신뢰성이라든지 추진력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유와 뭐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교육감이 된 후에 청렴은 우리의 경쟁력이며 자존심이다 하며 청렴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교육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도가 유지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렴도에서 이렇게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유야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청렴의 문제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반영된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지금 문제를 좀 여쭤볼까요? 요즘 코로나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학교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학교 방역 대책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그 코로나 학교가 이제 방역 책임까지 맡았어요. 그래서 학교가 이제 방역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등등 엄청난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거의 뭐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저희들은 최대한 등교 수업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의 코로나 확진이 어느 정도냐면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전체 초중고생들의 40%가 오미크론에 확진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등교 수업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한때는 학생 확진자가 3,500명 될 때도 이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5개 교육, 그리고 부분적으로 원격으로 돌입한 학교가 100여 개 교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오미크론이 약화됨에 따라서 전면 원격은 1개, 그리고 부분 원격은 30개 정도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오미크론 폭증세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등교 수업을 견지를 했습니다. 이유는 학력의 저하나 학력 결손의 문제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심리 정서, 사회성 결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교 수업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등교 수업 원칙을 견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폭증 상황에도 이 전체 원격은 최소화하고 부분 원격도 최소화해서 등교 수업을 지켰고요. 이제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약화됨에 따라서 적어도 5월부터는 우리 학교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교육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이 이제 곧 이제 끝나간다 이런 말씀인데요. 아까 그 학력 격차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원격 수업에 따라서 이제 불가피하게 빚어진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힘들다 해도 우리 아이들만큼 힘든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코로나 3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의 저하라든지 학력의 격차, 즉 상위권 일부 그리고 대다수 하위권, 중위권이 실종. 그래서 학력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이 격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등교 수업이 중요하다 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등교 수업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교과 보충, 즉 방과 후 시간에도 이제 교과 보충을 대폭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학 중에도 등교에서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대학생과
온라인, 오프라인 그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 등등 교과 보충 프로그램 등등을 통해서 최대한 이 격차와 결손의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가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지금 맞고 있어요. 교육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미래 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가 쳐들어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미래 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라고 해서 에듀케이션 플러스 테크놀로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남 메타스쿨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전남 200학교에 AI 교실을 둔다든지, 그리고 각 시군에 창의융합관을 두어서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AI, 발명, 영재를 통합한 그러한 창의융합관을 통한 이 체험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수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코딩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시간에 코딩 학습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우리에게 닥칠 또 하나의 문제가 학생 수 감소거든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한 실태와 대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 전남 학생 수가요. 1981년에 120만이었어요. 네. 근데 2021년에 20만입니다. 100만이 줄었습니다. 전체 학교의 43%가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남에 있어서 작은 학교 살리기는 아주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남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면 단위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초중 통합 운영학교입니다. 그래서 초중 통합을 통해서 미래형 학교로 만들고 매력 있는 학교,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유학 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단위, 읍단위 아이들도 찾아가는 학교를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학령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할 수가 없는 문제고요. 최대한 농산어촌 작은 학교들이 특화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그리고 초중 통합 운영 학교, 그리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지원 등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게 그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좀 추진이 되고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전남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들이 약 13,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초중고생의 약 5.6%예요. 전국은요, 초중고생 중에서 다문화 차지하는 비율이 약 3%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잖아요. 시군별로도 격차가 크죠. 신안 같은 경우에는 14%, 시 단위는 한 3% 정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의 비율이 일반 학생들보다 2배 정도,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경험도 2배 정도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출생률이 높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다문화 가정,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일반 학부모라든지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는 이 다문화 감수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문화를 당당히 우리 대한민국 일원으로서 같은 학생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필금님.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저와 우리 전라남도 교육에 보내주신 신뢰와 지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우리 아이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품으면 아이들은 세상을 품고 미래를 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 전남 아이들, 당당한 우리 전남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 장소공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서궁 전남교육감의 정견과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